네, 어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고요. 예상했던 대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를 해보면 여야의 공수가 확연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 수사를 주장하며 다그친 반면에 야당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고 방어막을 쳐줬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자신의 결심과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며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고요. 야당 의원들이 걸려있는 국회 선진화법 관련 수사도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와 허호장룡 시작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어제 여야 의원들의 발언, 또 윤석열 총장의 답변 이어서 들어보면서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 날리면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망고 역적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느냐면 검찰 춘장이란 놀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과거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자, 불과 두 달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여당이 굉장히 엄호를 많이 해줬고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제 대검 국감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좀 씁쓸하죠. 우리 정치의 현실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 지금 국회의원 본인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윤석열 총장 국민 영웅에서 만고 역적까지 정말 왔다 갔다 널뛰기 하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때는 한국당이 만고 역적 취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만고 역적 취급하는 국민 영웅과 만고 역적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좀 제발 진영의 논리, 진영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좀 일관된 모습. 오죽하면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워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소신, 당당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눈에 좀 뜨이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윤 총장이 바뀐 겁니까? 정치 상황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씁쓸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단어가 옛날 개그 프로의 풍자된 단어 아닙니까? 참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그러니까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가면서 불과 두 달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모습하고 네. 지금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하는 총사령탑으로서의 또 국감장에서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당리당략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네.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좀 아직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한국당 의원들은 그때 인사청문회 때 그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듯이 똑같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점을 좀 비판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민주당 역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사령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했으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는 게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정치는 당리당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공수가 바뀐 상태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서 이 윤석열 총장을 불러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비호하는 그런 아주 촌극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아무래도 질문이 몰렸던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해갔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조금 있으면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답변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뭐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 틀어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또 여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팠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냐라는 공격을 이제 검찰에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론으로 이제 저렇게 사실은 이제 항변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특히 여당의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탈탈 털어놓고 뭐가 나왔느냐 이런 또 항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두 개의 민주당과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의 그런 비판을 두 개를 섞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교묘하면 교묘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수사 결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피의 사실 우리가 잘 공표를 안 하고 틀어막아서 그렇다. 근데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굉장히 것 있는 같습니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지켜보면 아실 거다.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본래 공소장으로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장에 구체적인 혐의와 일시와 장소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믿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맹탕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아니다. 수사는 확실히 돼 있다. 그러나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이런 것이어서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총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어제 국감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승인이나 결심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수사다 이 얘기를 당연하죠. 했는데 왜냐하면 저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이고 그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권력 자체의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걸 지검장이나 뭐 아니면 평검사 수준에서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수사 상황도 자기가 지금 잘 챙기고 있다,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좀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체계상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 바로 총장에 직보하고 매 사건과 매 상황 자체를 총장과 상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정치권의 국면은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사법개혁법안,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 이 문제 많이 쏠려 있는데 많이 넘어갔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질문도 나왔는데 본인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개인 입장을 넘어서 네. 검찰의 입장이다. 그래서 문밀 전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관된 입장이라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이것이 이제 액면 그대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크게 뭐 한 4가지 관련된 주체가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검찰, 정치권, 국민. 근데 청와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지금 검찰도 윤석열 총장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들은 지금 한 70%에서 80%가 검찰 개혁해야 되고 그 핵심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사명인 것 같아요. 70에서 80% 여론이 동의를 하니까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도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고 한국당이 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의의 테이블에 협상의 테이블에 일단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도 잠깐만 짚고 네. 넘어가면 뭐 김거식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표결로 간다면 가능한 건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올려서 자동 상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이제 표결 가는 거지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2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하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권은희 안이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이나 권은희 의원 안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네. 그 취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2가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분산하는 거 하나하고 권력의 중립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의 중립성의 문제하고 그렇지만 너무 비대해진 권력이기 때문에 좀 나눠야 된다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둘을 다 살릴 수 있는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저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안에 대한 협상, 협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논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 자체가 또 다른 뭐 특수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라는 게 그럼 세계적으로 이게 스탠다드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저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국민적 취지는 맞기 때문에 논의를 이번에 기회를 좀 빌어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놓으라는 거죠? 국민적인 네. 의사를 대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는 안을 가지고 여야 정당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안을 합의해내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금 사개추의 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방안은 나오는데 시간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윤석열 총장 답변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듣고 얘기하죠. 저도 그러한 동영상과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명되지 않더라. 여러 정황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계속 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하는 것은 총장으로서도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번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하고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 보도와 관련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건설업자 윤윤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를 안 했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 보도였는데 이걸 윤 총장이 고소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도 어제 질의를 했고 박진호 의원도 보신 것처럼 질의를 했는데 격앙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여태껏 한 번도 고소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고소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자연인이 아니고 이제 검찰 총수 아니겠습니까? 검찰 총수가 언론기관에 대해서 고소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현재 가뜩이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겨레 보도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겨레 보도는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접대를 받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수사를 무마했느냐의 여부인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은 팩트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서로 좀 대화의 과정을 한 번 정도 가졌으면. 그거예요, 그죠? 네. 구제 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다 수사를 맡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쪽이 이제 한겨레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격앙돼 있고 상당히 이제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답변 흘러나온 이야기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짤막한 워딩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도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냉정하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자연스러워서 화가 나겠죠. 그러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의 수장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개인 자격으로 고소를 하면 그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할 때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 검사는 더욱더 바짝 긴장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사는 그만큼 또 위축이 될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관대하게 이 부분을 좀 이해충돌 방지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내가 직접 고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상으로는 저도 정서상으로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듯한 검찰총장의 입장은 좀 저는 다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저게 중재안이 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나 있지만 똑같은 지면에 어떻게 경위가 어땠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식으로 일면입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한겨레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겨레 측도 이 부분 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언론 중재라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명백한 오보였고 그것이
것이 지금의 굉장히 민감한 정치 전국 사이에서 윤 총장 개인을 의미하는 듯한 것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어떤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 내부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겨라도 저 안에 대해서 뭐 일면톱이 아니라면 뭐 다른 면이라도 어쨌든 구체적인 진상 과정과 그다음에 명백한 오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준다면 그리고 윤 총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충돌 방지나 아니면 언론자 유축이라고 하는 것 정치적 대의를 생각해서 고소를 취하는 방식으로 저는 중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봅니다. 제가 짧게 바로 잡으면 명백한 오보라고 단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양쪽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들이나 증언들을 보면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좀 아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수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 조정 절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론 보도를 한다. 그걸 실어주겠다, 일면에. 라고 조정이 된다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자, 또 하나. 이채리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네. 그나마 검찰이 중립성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MB 정부 때 검찰 수사가 쿨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이철희 의원이 굉장히 당황했죠. 네, 좀 왜냐하면 머쓱해졌습니다. 이제 그 검찰의 중립성이 어느 정권이 가장 괜찮았느냐고 질문했는데 당연히 뭐 이 문재인 정부는 아니더라도 MB 박근혜 정부가 튀어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을 텐데 MB 정부 때 보니까 가장 쿨했다 이런 답변했는데요. 그 있는 그대로 액면을 받아들여 보면 자기 개인적 경험에서 비추어서 이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득 그렇습니다. 의원 관련한 네. 수사를 직접 본인이 담당했기 했었으니까 때문에 그 당시 얘기를 대검 하던데. 중수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친형이었고 당시에 뭐 막후 실세 중에 실세였기 때문에 그 이상득 친형을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쿨하게 했다. 청와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소외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MB 정권 5년 동안 그럼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체적인 당시의 검찰 권력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모두의 정무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는 정무 감각이 없다는 말이 가장 정무 감각이 뛰어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뭐냐면 2013년에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는데 네. 청와대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덮어라는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항명을 하다가 사실 항명죄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사실 정부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 타협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돌려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똑같이 지금 2019년 상황에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자기를 비판하고 또 외압으로 비춰질 만한 어떤 여권의 그 개입이 있다고 한다라도 나는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굴복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본인 개인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 MB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박근혜 때 또 국정원 댓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내 원칙과 수사의 그 방향은 그대로 몰고 가겠다. 아마 그런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상득 전 의원의 수사도 사실은 MB 정권의 말기에 말하자면 지뢰 제거를 위해서 미리 좀 검찰이 털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주는 이런 성격이 좀 강했던 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MB 정부 때 검찰이 진짜 정말로 중립적이었느냐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 개인이 아니라 현재 검찰총장으로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경험과 판단이 정답일 수는 없고 네. 더더욱 진실일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오버한 그런 부분 같고 물론 이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압 수사가 많았어요. KBS 정연주 사장이라든지 또 뭐 MBC 같은 경우 광우병 PD 수첩, 정연주 사장 같은 경우 이제 해임이 결국 무효라는 판결이 법정에서 내려졌고 네. 그리고 광우병 MBC 보도도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이건 이제 청와대 여권 핵심부의 외압에 의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네. 또 검찰의 독립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완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에 상정 중인 공수처 설치라든지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반드시
분산,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제 또 한 가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고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 오셨습니까?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이걸 다 말씀드려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거죠.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예.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국회 방송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검찰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윤석열 총장 얘기대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있으면 일단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 네, 이 두 가지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은 정치적이다, 평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법과 원칙을 갖다 대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현재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국회 회의 진행,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돼 있고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60명이 지금 소환 조사 대상이에요. 현재 이제 한국당이 한 명도 지금 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똑같은 방식대로 하면은 대대적 압수수색 할 것이고 또 강제 구인장 발부해서 체포영장까지 해서 법대로 제가 볼 때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국에 이게 최대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말하는 태도나 그 억양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당장 그래서 그 말이 있자마자 국회 방송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자기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을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나오게 되면은 뭐 구인장 발부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무산되면 거기에 대한 또 새누리당 입장,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요게 내년 6개월 남아있는 총선 관련해서 만약에 기소만 되더라도 당원 당규가 다 각 당마다 좀 차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소만 되더라도 당원권 정지가 가능해요. 그럼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뭐 최종 판결을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대법에서 완전 판결 날 때까지는 이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안 되겠지만 기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비리에 관한 것이고 이건 정치적 쟁점에 관한 쟁론이었다. 따라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고소 고발된 사건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 비켜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의 저항과 윤석열 총장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이 방향이 어떻게 맞부딪힐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후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